근데 이제 연준의 점도표 이후에 2년물 금리라든지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시장이 긴축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조금 조정 압력을 세게 받았던 이번 주 9월달 말 같은 경우는 미국채의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증시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 시작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또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연말에 정말 시장이 좀 투자해 볼 만한 기간이 있는 것인가, 내년까지 계속 어려울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하나 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진짜 난리도 아니게 원래 참 1월부터 6월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죠? 여름에 반짝 좀 좋아졌다가 또 어려운 국면들로 가고 있는 건데 그냥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긴축적으로 올릴지에 대한 시장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9월 FOMC 회의를 지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연말까지 보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6에서 7%대 사이 인플레이션 CPI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고점이 거의 한 9% 수준대 이제 머물렀었으니까 이제 피크아웃이 8월 중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는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도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장이 경기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준의 긴축적인 경로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사실 시장에 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연준이 긴축적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CPI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9월 점도표에서 상당히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연준의 점도표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한층 더 지금 심화되는 국면이고요. 달러가 오로지 이제 끌고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다른 나라들은 사실 통화가 이제 가치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요. 사실 미국보다도 신흥국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유럽 국가라든지 증시의 센티먼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 긴축적인 스탠스가 좀 언제쯤 꺾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향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놓고 세게 나가던데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맞죠. 네. 이게 코어 CPI가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 쇼크가 나는 바람에 사실 시장도 몰랐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사실 코어 CPI가 좀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WTI가 120달러 고점을 찍고 한 8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수요 측에 그 물가 압력이 좀 덜할 것이라는 시장이 예상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펼쳤던 이유고요. 근데 보니까 유가만 빠져도 될 일이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인플레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공급 측의 인플레와 이제 수요 측의 인플레. 공급 측의 인플레는 잡혀간다라고 기정사실화가 된 거는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몰랐던 사실의 경우는 수요 측의 인플레가 이렇게까지 안 꺾일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코어 CPI를 까보면은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회를 했지만 주거비라든지 내지는 이제 서비스 가격의 물가 압력이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은 사실 금리도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후에 설마 이제 연준이 긴축적으로 점도표를 찍을까라는 시장의
시장의 의견이 약간 반반이었는데 왜냐면 이보다도 더 금리를 올리면 사실 이거는 거의 리세션이 내년 중에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제 컨센이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연준은 그런 거죠. 리세션을 이제 촉발시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물가를 잡지 않으면은 더 큰 이제 경제 비용을 위기가 치르게 된다.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잡기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거를 점도표에 세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조금 많이 놀랬고요. 네. 특히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위험자산군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는 안전자산 대비 얼마나 매력도가 부각이 되느냐. 이게 일드갭이라고 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차감한 이제 밸류에이션 또 다른 이제 측정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위험을 내가 부담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게 이제 PER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퍼의 역수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익이 조금 증가가 되지 않는 상황 내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사실 이익의 수반이 조금 돼야지만이 일드갭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익이 멈추면은 그 하향 조정이 멈추면 다행이고요. 여기서 또 추가로 하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 주식 시장의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점도표 이후에 2년물 금리라든지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시장이 긴축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조금 조정 압력을 세게 받았던 이번 주 9월 달 말 같은 경우는 미국채의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증시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결국에 지금은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가가 정말 생활 속에도 보면 물가 많이 올랐어요. 맞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가족들이 가끔 가면은 성균관대 앞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네, 떡볶이 한 접시에 네. 얼마 전에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자주는 안 가지만 그 다음에 갔더니 4,00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또 최근에 갔더니 5,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떡볶이다. 네. 맛있게 먹자. 너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 정도로 이제 물가가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건데. 맞죠. 지금 그러면 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어쨌든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뭐, 연말 정도까지 물가는 그러면, 잡히긴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이제 잡힐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왜냐면은 코어 CPI가 이제 쇼크를 한번 나타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여도를 보시면요. 이번에 코어 CPI의 상당 부분 쇼크 부분을 차지를 했던 게 주거비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주거비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게 후행적으로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거비를 측정을 바로바로 이제 가격을 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얘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너 만약에 이거를 임대하면은 얼마의 가격에 임대를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 고지봇대로 즉각적으로 반영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택시장이 조금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거비 항목도 조금 높게 나온 이유가 6월달,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꺾이진 않았어요. 6월달, 7월달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꺾이는 국면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일단 후행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주거비의 기여도는 사실 지금같이 조금 많이 꺾이는 이제 가격의 국면에서는 한 11월, 12월달쯤 되면은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주거비뿐만 아니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서비스 관련 항목이겠죠. 뭐 헬스케어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통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긴축을 많이 하고 금리 레벨이 점차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사람들이 또 쓸 건 씁니다.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미국은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준은 더 우려하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잡겠다는 건데 이게
올해 사실 연말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잡힐지는 아무도 예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어 CPI에서 주거비 기여도를 좀 차감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레벨 그림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긴 할 거다. 근데 이게 과연 관건은 그 연준이 원하는 수준만큼 낮아질 거냐. 이게 또 다른 관건인 것 같아요. 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아임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